네. 마이크가 필요 없는 분이죠.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마이크가 필요 없는 서영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못 뵀는데 인도네시아 잘 다녀오셨어요? 예. 특사단으로 가신 거죠? 예. 인도네시아는 뭐가 현안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천만입니다. 더 될걸요? 그래서 거기도 섬이 많아가지고 예. 집계가 제대로 안 된답니다. 진짜 훌륭하세요. 저는 2억 8천만도 이랬는데 네. 말씀처럼 집계가 제가 안 동남아 돼서. 특파원 했잖아요. 예. 예. 저는 사실은 인도네시아는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처음 가봐서 인도네시아 특사 얘기를 하셔서 이야 인도네시아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예 인구가 2억 8천만 말씀처럼 약 3억이라고 하면 세계 4위 어마어마한 시장.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조코위라고 하는 대통령에서 프라보라고 하는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이 대통령이 힘이 세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엄청난 인도네시아 시장과 함께 전략적 동반 국가로 해왔는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약간 결이 이렇게 비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투기 공동 연구를 했고 공동 생산을 할 시점인데 거기에 있는 비밀을 빼나갔다. 그 다음에 무죄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 약간 결이 비껴나가는 것들이 있어 와가지고 저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프라보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또 생글생글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은 무상급식이더라고요. 무상급식에 그렇게 인구가 많고 온갖 섬이 17,000 몇 개인가 있으니까 밥 먹지 못하고 아기를 가졌는데 건강검진 못하고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산모에게 무상건강검진. 이재명 대통령하고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했더니 눈이 반짝반짝 걷더라고요. 특사단 갔다 오면 이렇게 대통령 만나서 보고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쪽 대통령은 뵀는데 이쪽 대통령은 아직 못 뵀어요. 네. 근데 저도 특사라고 하는 직책으로는 처음 나가봤어요. 제가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시하고 정상회담, 뭐 이런 정상회담 자리에 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사로는 처음 가봤는데 웃긴 거는 갔더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에게 극진한 대접을 했는데 거기 아시안 국장이 대통령이 아직 저희랑 만나는 걸 컨펌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만나는 줄 알고 갔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어려워서 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좀 황당했지만 2박 3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외교부 장관하고 면담이 있었는데 외교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양아들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외교부 장관을 또 누나가 탁탁 해갖고 그때 이렇게 입고 갔는데 저보고 파란색이 아주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뭔 색깔이들 안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당 색깔이다 그랬더니 자기네 당도 파란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친해지고 다음날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연락 오기가 대통령한테 아직도 컨펌이 안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날인데. 그래가지고 못 만난 거예요? 안 만날 뿐이 아니죠. 그렇죠. 막 백방으로 이야기를 해서 문고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 또 연락하고 다 해서 하루 더 있다 가시면 만나겠다고. 저희 난생 처음 그런 외교는 처음이지만 저희가 흔쾌히 그럼 하루 더 있겠다. 서 의원님 좋아서 하루 더 묵게 하려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만나고. 하루 더 있었는데 어디서 만났는지 아세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대통령 궁으로 가지 않고 대통령 궁이 자카르타에 있는데 보고르?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 대통령 별장. 별장을 넘어서 대통령 사저. 대통령 사저까지 오히려 더 잘 됐네요. 대통령 사저에는 아주 귀한 만남 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지금 수도로 옮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수도 옮긴다는 얘기는 또 그 전 대통령의 이야기라서 새로 된 대통령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선물 바틱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거긴 또 바틱을 꼭 선물로 주죠. 바틱이 뭐예요? 그 전통 의상이죠.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그렇게 또 예. 예, 전통 의상이 예쁘더라고요. 예, 아주 그 직접 예쁘고. 이렇게 손으로 뭐 따짜기도 하고. 네. 저는 인도네시아를 20번도 넘게 갔어요. 그러셨군요. 그렇게 재난이 많이 나가지고 그 쓰나미 유명하게 일어난 거 네. 수십만 명 인명피해 난 게 네. 거기 인도네시아 아닙니까? 네. 아체에. 예. 네. 20번도 더 가지고요. 처음 가봤어요. 그러셨군요. 처음 가봤는데 이제 이 대통령은 마음이 많이 이제 좋아져서 조만간 한국으로 오겠다. 에이펙도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네. 길게 할 수가 없는데 네. 여쭤볼 건 많고 네. 오늘 또 1시에 뭐 워크숍이 있으시다고 예,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거 몇 가지 먼저 네. 그럼 먼저 네, 한덕수 기각 이게 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딱 듣고선 김현장과 뭐 등등등등 김현장부터 떠나서 떠오르시죠? 그 김현장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예. 등등 엄청난 법 기술을 부렸겠구나. 법적 논리를 펴나갔겠구나. 법 기술을 부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장 기각이 또 한 번으로 우리도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해야지 되고. 저는 이게 그 내란 방조 혐의여서 혹시 기각인가? 그렇죠? 내란 네. 종범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종범이 아니고 사실은 내란 주요 내란 임무뿐만 아니라 주요 그 뒤에 한 것 보면 이자가 제2의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뭐 내란 방조 뭐 그거 좀 못 말렸냐 뭐 이런 정도로 하니까 네. 창이 약할수록 방패를 못 뚫는 거죠. 창이 무디니까. 네. 근데 앵커님은 외모나 살아온 건 부드러우셨는데 이 부분엔 아주 단단하시군요. 말이 안 되는 것은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정의와 상식을 어긋난 네. 것은 절대 못 참아요. 맞는 말씀. 저보다 잘생긴 놈은 참을 수 있어요. 네. 맞는 말씀인데 저희 모두 다 쏘갔잖아요. 한덕수한테. 윤석열이 일으켰고 한덕수가 깜짝 놀라서 아니되옵니다 라고 했다고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나와서 제가 대정부 질문 첫 주자였거든요. 그때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허리 90도 굽혀하면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고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선전 포고문, 비상계엄 포고문 다 받았고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 CCTV를 보니까 다 보고 있는 게 있었고 이게 완벽하게 되려면 국민의원 불러서 사인해야 된다라고 했던 아주 주요한 공범이죠. 그러면 재조사해서 혐의를 바꿔서라도 구속영장 다시 청구해야 저는 그렇게 된다. 생각해야 된다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 내용을 기자회견이든 법사위는 또 늦습니다. 예. 기자회견 통해서 수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지금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게요. 네. 우리 일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가 예. 긴급 투표를 해봤습니다. 예. 8,805분이 투표에 참여하셨는데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가 99%, 설치 안 해도 된다가 1%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8,804분은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특별재판부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 빨리 해야죠. 네. 서 의원님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안 만난다는 것도 하루 해서 만나고 오신 분인데.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추미애 위원장님하고 또 저 이렇게 몇 명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가장 심각한 건 뭘까? 우선 특검의 기간 연장, 그다음에 인력 보강 등 그거 이제 제가 법으로 발의했고 저희가 예. 그 상정도 해가지고 했습니다. 개정안? 예, 개정안. 그거-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상정했고요. 그러셨어요? 그저께 법안 상정했고요. 상정한 것을 조만간 빨리 법안 소위에서 이야기해서. 그럼 이번 통과시키도록 개정안은 김건희법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합니까? 김건희 제가 대표 발의한 건 김건희법, 네. 내란 그다음에 내란까지 이렇게. 최혜병은 들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정이 돼서 인력 보강 그리고 저는 기간 보강까지. 예. 우선 그것부터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그 전에 직위원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이제 특검 진행하고 뭐 특검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어서 저런 것까지 있어? 세상에 김매성은 또 누구야?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한다. 이런 거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아차 이거는 이제 좀 됐는데
직위원이 남아있네. 이 재판은 어떡하지? 상황이 위험할 수 있어. 그러면 직위원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기피 신청은 누가 해야 되느냐? 특검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검에다가 기피 신청을 해달라고 예.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법사위가 그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직위원 재판부의 문제, 직위원의 문제, 왜 직위원에 대해서 법적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국민께 알려지고 있지 않은지, 조의대에 대해서도 왜 그렇지 않은지라고 해서 확실하게 지적하기 시작했고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요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법사위원장이 이제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공백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청광석화처럼 가고자 합니다. 좋았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정성호 장관은 그래요. 네. 정성호 장관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왜 그러세요? 우선 제가 뭐 정성호 장관님은 아닌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제가 보는 것보다도 일단 네. 정성호 장관이 그러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정성호 장관 혼자의 뜻이 아니고 예. 정부가 그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정성호 장관 개인 욕심이다. 네. 지금 이것을 다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행안부 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네. 그래도 내가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에다 놔두고 행안부로 다 뺏긴다고 이거 좀 가오 빠지고 쪽팔리잖아. 이런 욕심인가? 어느 쪽일까요? 아니 두 번째는 현실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니 현실이에요 그게. 아니 근데 정성호든 누구든 법무부 장관은 이쪽으로 가고 나면 남는 게 공소청하고 저희 구치소밖에 없다. 아니, 그 남는 거 떠나서 나라를 아니, 생각해야죠. 이거는 이제 우리 현실인 서영교 거고요. 저 법무부 장관 가시면 그렇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현실이라서 다 없네. 그건 현실이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우선 정말 중요한 개혁 과정입니다. 공소권과 기소권과 수사권을 확실하게 분리한다. 모두 동의됐고요. 요거는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든다. 이 내용은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걱정거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걱정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벌써 했습니다. 충분히 했고,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TF에서도 했고, 이제 법사위에서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하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1. 경찰 완전히 믿을 수 있어? 예. 그 말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철저하게 개혁 계속 해나가면서 경찰이 잘못하는 거 정리하고 제대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못 믿어. 그래서 딱 나눴습니다. 그럼 중수청은 그러면 약해질 텐데 일 잘하는 검사들 와야 해. 그리고 일 잘하는 수사관들 와야 돼. 그리고 중수청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특별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해야 돼. 요런 작업까지 맞죠.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되었는데 이 중수청을 이재명 정부에서 일정 정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수사 기소 분리이지만 분리된 듯 안 된 듯 하면서 어느 순간에 또 장난질이 쳐질 수 있어서 확실하게 분리하려면 행안부로 넘겨야 돼. 근데 중요한 건 행안부는 경찰청도 행안부의 외청입니다. 외청이고 국수본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그쪽으로 가면 누구의 지휘를 받나? 지휘받는 건 안 돼. 라고 하는 게 명확하면서도 그러나 폭주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모두 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말씀처럼 확실하게 분리해내는 게 필요해. 예. 확실하게 분리해내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법무부에 두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이제 대다수의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공론화를 띄우는 것의 과정이다. 좋게 보아서. 그렇게 보고 이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런 장점과 단점 경찰에게 넘겨놓고 중수청에게만 넘겨놨는데 거기서 또 폭주하면 어떻게 돼? 그럼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었어. 근데 국가수사위원회는 또 이거 어디에 있는지 저 위에 있는데 또 약간의 옥상옥이야.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분리는 명확해. 그리고 절대로 더 결합하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요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자. 이게 대통령이 공론화를 하시지만 빠르게 하고 예, 빠르게 합의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오히려 법무부 장관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법무부에 두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서 그렇지만 법무부에서 나가게 될 경우에 또 철저히 관리도 되면서 견제도 되고 그리고 공조도 되고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기관으로 만들 수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아무튼 정성호 장관 말이 많아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장관이 그렇게 막 나서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예, 아무리 정부가 되셨지만 그래서 이게 당에서 빨리 논의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정성호 장관은 뭐 당 아닌가? 근데 어쨌든 정부잖아요. 정부이다 보니까 예. 정부가 가지고 사람이 바뀌면 안 되죠. 사실 검찰 인사도 뭐지 저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그거 저 빨리 끄집어 내야 되는데 그때도 좀 밍밍했다가 한참 있다가 구치소장 그 교도소장 바꾸고 그런 것도 좀 섭섭했고 그랬는데 섭섭하셨죠? 섭섭했어요. 그래 국민 딱 그 말입니다. 믿어야죠. 그런데 이거 묘하게 이상하네, 섭섭하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저희가 법사위에서 이야기하고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저는 법사위를 많이 해봐서 느끼는데 국민의 생각이 요즘은 그 정부의 생각보다 더 빠릅니다. 그럼요. 언제나 국민은 정답이죠. 다수의 국민이 가는 길이 맞습니다. 예. 그나저나 윤석열 이자 그 CCTV 예. 그것도 사실 정성호 장관 국민들 감정을 건드렸어요. 뭐 전직 대통령 뭐 어떻게 이럴까? 지금 윤석열한테 전직 대통령 그런 이야기를 정성호 장관이 하면은 정치인 출신 장관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죠. 그거 무슨 전직 대통령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9월 1일 날 가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가지고 네. CCTV 영상은 법사위원들은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때 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나와버려요. 제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역시 서영교. 잠깐만요. 우선 한 가지는 CCTV도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을 계속했지만 중요한 때 CCTV를 저희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 이 CCTV를 보는 능력이 어쨌든 정부에겐 있지만 그 언론인들은 그것도 보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공적으로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온 것을 그리고 보고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CCTV를 보자라고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상임위 이름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상임위 이름으로 CCTV를 내놔라. 그래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임위 이름으로 결정을 하게 됐고 우리 정부이니까 그렇게 결정하시면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게 된 거고요. 보게 될 겁니다. 보고 잘 기록하겠습니다.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 문제대로 저쪽에 문제가 있으면 저쪽에 문제대로 다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양아치 조폭이 하던 짓 아니 대한민국에 특검이 출석하라고 했는데 안 나올 재간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나오지 않으면서 부렸던 그 조폭과 양아치들이 하던 양태 아니 그거보다 더하죠. 거기에 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야. 너 두고 봐. 이런 식의 협박까지 같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낱낱이 보고 그것을 국민께 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조폭 양아치도 그렇게 못해요. 교도소에 까마귀라고 있대요. 까마귀 아세요? 모릅니다. 들어보셨죠? 네. 까마귀요? 네. 그 교도소 안에 페트롤 팀이 있는데 검정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래서 까마귀라고 그런대요. 예. 까불면 거기서 아주 작사를 낸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까마귀들이 가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까마귀로는 모르고 제가 법사위를 하는데 CRPD인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그 나쁜 짓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제어를 합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과잉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진압하고 정리하고 정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요번에 결합이 안 되었었다면 왜 그런지 그거 지적해야 되는 거죠. 구치소 법무부에서
협조를 요청했어야 하고 그리고 구치소에서 그걸 협조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까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CRPT, Correction Rapid Patrol 팀인가 뭐 네, 기동 대응하는 네, 그런 네, 팀이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까불면은 바로 근데 법사위 의결로 네. CCTV 영상 국민한테 공개해라 이렇게 의결은 할 수 없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지껏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윤석열이 비상계엄 때 차량에 무기를 싣고 쫙 오는데 그 CCTV가 서울시 카메라에 찍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온 적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달라 공개해라. 그래도 그렇게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것도 저희가 예. 주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9월 1일 날 가서 보시면 네. 이자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확히 보실 거고 네. 갔다 와서 우리한테 좀 들려주세요. 네. 윤석열이는 볼 수 없습니까? 그 CCTV를요? 아니 그때 가신 김에 윤석열 이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예. 그 독방 네.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얘기하진 않은 상황이고요. 네. 저는 우선 뭐 윤석열을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날 이걸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날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죄 지은 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죄 지은 자를 검찰이 소환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조폭과 양아치처럼 아니 더 협박까지 붙여서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망신 주려고 하거나 이런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이 낱낱이 진상을 알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저희가 그 방까지 갈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방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예, 그것도 궁금하고 예. 지금 이제 뭐 왼쪽 방, 오른쪽 방을 비워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요 가신 김에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서울구치소의 CCTV 저장 기간이 얼마나 되며 교도소장 방에는 CCTV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지금 이번에 안양교도소로 옮겨간 김현웅 이자가 윤석열이 1차 구속돼 있을 때 분명히 밤에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술 한잔 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치소장 사무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지 그로부터 지금 몇 달 됐어요? 뭐 6, 7개월 가까이 되잖아요. 그때 뭐 그런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우선 구치소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뭐 구치소장 방에 CCTV는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그 구치소장이 아니라 거기 당연히 관리하는 방에 CCTV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비었는지 그리고 구치소장과 윤석열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저도 구치소에 있어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프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만나서도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그 수원구치소장으로 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화영 그다음에 쌍방울의 김성태 등등이 연어 파티 검찰에 불려나가고 수십 번을 불려나갑니다. 수십 번을 불려나갔는데 저희들이 몇 번 검찰에 불려갔었는지 자료를 나올 때 내놓질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고 다 체크해갖고 몇 번, 100번이 넘습니다. 기소되고도 100번이 넘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화영을 그리고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날려버려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바꾸려고 했던 구치소 소장에게서 일어났던 일, 그가 구치소 교도관들에게 지시했던 일까지 다 가져와야 되는데 요번에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제가 다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제가 안양으로 이래서 일을 잘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제가 나면 서영래 하는 일이 의원님을 있기 좋아하죠. 네.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자가 언제 거기 갔습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 한 뒤로 갔어요. 그러면 누가 보냈습니까? 그 뭐 저 그때 이제 박성재가 예. 그때는 탄핵으로 직무 정지였으니까 법무부 차관이 보냈을 거예요. 다 그놈이지만. 맞습니다. 그러면은 야 너 가서 예. 우리 저 대통령님 잘 모셔. 이 명령 받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그 자리를 구치소장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뭐 야 오늘 저 밤에 네 사무실에서 한잔 하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이러고도 남을 놈이니까 윤석열이가.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건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극진하게 모셨을까. 근데 그런 놈을 그냥 뭐 대충 뭐 해가지고 안양교도소로 보내?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좀 섭섭한 거예요. 제대로 감찰해가지고 이제가 윤석열 1차 구속 때 어떤 짓을 해먹었든지 나갔다면 싹싹 조사하겠구만. 싹싹 조사하겠구만. 예. 그 잘하시네요. 예. 잘하시네요. 법무부 장관 어떻습니까? 정의를 세우기 위해 잘하시네요. 다음 인사 추천에는 꼭 명단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직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작은 거에서 해결해야 하여튼 정어리의 목소리를 꼭 이렇게 전달하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네. 윤석열 그거 갔다 와서 꼭 들려주시고 이번에 국민들 궁금한 것 좀 다 풀어주시고 네. 법사위에서 서 의원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네. 가덕도에서 이재명 대표 당시의 테러 예. 배후가 김건희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 얘기가 왜 그런 그 어디서 그러면 제보를 그런 얘기가 받으셨? 예. 그 인터넷 TV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건데요. 그럼 이제 듣고 또 우리 서 의원님 바로바로 또 탁탁탁 팩트 체크하고 알아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 우선 법사위에서 이야기해 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얘기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가덕도에 갔는데 거기서 테러가 있었어요. 테러가 있는데 그 테러범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슈가 됐나요? 잡혀가고 어디로 갔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예. 근데 김진성. 저 현장 제가 그날 찍은 사진이에요. 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먼저 찍었어요. 물청소 되기 전이죠. 제가 찍었어요. 제가. 근데 저 물청소는 아닌데 수건으로 저런 걸 닦은 거예요. 그때 현장에 계셨군요. 현장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어머. 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 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데 이 뭐 수건으로 막았지만 피가 옆으로 새는 거죠. 수건으로 막고 또 막고 또 막았는데 샌 피가 저거예요. 오. 저 현장인데 제가 딱 이재명 대표를 잠깐만 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지금 이게 꼭 마치 벽처럼 보이는데 이거 지금 바닥이죠. 위에서 이렇게 찍으신 바닥입니다, 거죠. 바닥. 꼭 그 벽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 세워져 있는 바닥입니다. 바닥이죠. 발이 있으니까. 발 있죠. 예. 발보다 피가 흥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거 대통령 누워 계셨던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 누워 있었던 자리고 피가 흥건하고 지금 내려가고 그 사이에 막 뭐들로 닦고 있었. 예. 닦고 있는데 내가 닦지 마라. 닦으면 안 되지. 저것도 찍은 증거인데요. 거예요. 현장인데. 닦지 마라 그러고 찍은 거예요. 왜 닦고? 그러니까 사실 흥건한 걸 찍지 못한 거죠. 오. 생각을 못하고 그 사이에 닦고 있었던 건데 닦지 마라 그러고 찍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 청소를 해요. 아니 범죄 우리가 현장인데. 범죄 현장인데요. 그것도 야당 대표의 테러 범죄 현장인데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범죄 현장인데 저거를 닦고 있었고 조금 있다가 물 청소를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죠. 오늘 다 기록해야 됩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빨리 119를 불러야 돼요. 119가 빨리 와야 되잖아요. 불렀어요? 그랬더니 불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오겠지. 근데 어디에 있대요? 17km 떨어져 있다는. 응급 앰뷸런스가 올라오면 17km 떨어져 있대. 근데 지금 찔려갖고 목을 찔려갖고 죽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앰뷸런스가 있는 것 말고 가까운 119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가까운 119에 다시 전화한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경찰이 알려줬겠죠. 그 앰뷸런스가 있는 곳은 17km. 예. 17km에서 달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걸린다고. 오래 걸리죠. 30분 그래서 제가 걸리죠. 그럼 가까운 119는 어디냐? 119 다시 눌렀더니 가까운 데가 나온 거예요. 빨리 와서 응급조치 해줘라. 그래서 가까운 119가 와서 응급조치를 하고 앰뷸런스는 그 다음에 와서 싣고 가는 거죠. 그럼 경찰이라면 제일 먼저 가까운 곳에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 이 조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19만 조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모든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찔리고 났는데 제가 우선 가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실력하고 그 현장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찍었어요. 찍고 났는데 가서 보니까 벌써 닦고 있는 거죠. 못 닦게 하고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 여유를 부리고 보니까 씻고 있는 거죠. 물청소. 그때 정청래 최고도 같이 한 거예요. 제가 찍고 있는데 와서 찍고 물청소 현장에. 그래서 제가 서장을 찾아갔죠. 뭐 하는 거냐? 왜 물청소를 하냐? 또 의원님 저기 빨리 지워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제가 또 행안위 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행안위 원장 할 때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던 자치경찰을 하던 담당 그때 본부장인가가 있어요. 우철문이라고. 예. 이 사람이 부산경찰청 청장인 거예요. 제가 전화했죠. 아니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테러 현장에 왜 바로 물청소를 하느냐. 그리고 왜 금방 오지 않느냐. 난 이해할 수 없다. 이 경찰들이 왜 그것을 못 막느냐라고 했더니 의원님 물청소를 하는 것 뭐라 그래요? 그 프로그램 매뉴얼에 있다고? 매뉴얼에 따라서 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일단 그러면 청장도 보고는 받은 상태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 약간 탐정 이런 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 기록해 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피가 맺히고 이런 것을 세상에 공개하면 또다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공개를 못했던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테러를 당해서 그런 상황인데 이 피가 있는 걸 공개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원색적으로 분위기를 만든다 이런다고 얘기할까 봐 공개를 못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전체 흐름으로 봤는데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중요한데 비행기를 띄웠느냐 안 띄웠느냐 이런 걸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국민의힘 당원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인 거를 저희가 당원증을 압수수색해와라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6개월 전에 탈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대비해서 탈당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혼자 있을까요? 그때 저희가 확보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벤츠를 타고 거기 옵니다. 그래요. 네, 벤츠를 타고 오는데 벤츠에서 내리고 그 벤츠를 타고 있던 사람이 운전기사가 3개로 신도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요번에 나온 얘기가 이제 그 최은순의 동거남이라고 하는 김충식의 수첩 안에 2023년 이 일은 2024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1월에 있었던 일인데 2023년 그 다이어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산, 배방읍, 부동산 7억 이런 게 그 다이어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 배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를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끊어버렸잖아요. 배우가 없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말한 것은 바로 요 사진인데요. 예. 요게 이제 보도에 나온 건데 김충식의 동거녀가 이렇게 그 열린공감 TV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녹취가 어떻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제가 법사위에서 알리고 이것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게 되는 거죠. 특검이 우선 수사해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거녀가 누구하고 지금 통화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언더커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동거녀가 이재명이 죽이려고 사람을 모집했다니까 김건희가 그러면 이 기자하고 지금 통화한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가까운 사람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 보도에 나온 겁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그때 가졌던 의문들이 다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을 법사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아일보 그다음에 또 노컷뉴스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김충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 등등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이 최은순이 이 사람을 데리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최은순을 데리고 있는 건가 애매할 정도로 아주 문제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 관련된 인터뷰를 했는데 김충식이 배방 쪽에 또 상당히 관련도 있고 그래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중요한 건 보세요. 이런 일이 생겼으면 부산경찰청은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나죠. 그런데 그것을 가렸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당시 최고위원 할 때 발표를 했는데 테러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국정원에 있던 테러 대책위원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노인네가 그 과도로 찔렀는데 열상이다. 잠깐 이렇게 열렸을 정도이다. 근데 이게 푹 찔렸잖아요. 과도가 아니라 칼 자체가 아주 가른 칼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 부동산 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연습까지도 했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 그런데 이 발표를 한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 이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발표를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김상민이에요. 김상민 김상민 어디서 들어보셨죠? 아, 그 검사. 검사하다가 뼛속까지 창원 사람. 뼛속까지 창원 사람 그리고 조국을 치는데 아주 수고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김영선 자리에다가 공천 주려고 하니까 김영선에게 공기관 사장 등 장관이든 줄 테니까 김상민을 도와줘라 라고 김건희의 녹취가 아니라 테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김상민을 김건희가 어디다 보냈느냐? 국정원에 보낸 겁니다. 국정원에 보내서 국정원에서 그때 발표한 자가 지금 돌아보니까 김상민이었던 와, 소름. 김상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때 발표할 때 김상민이 누군지 모르지만 모르죠. 아니 왜 대테러 대책위원회에서 이따위로 발표하는 거야? 라고 그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때 발표한 자가 김상민. 이들은 다 연결되어 있었고 바로 치고 노인네가 그냥 과도로 했고 경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미하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이, 죽을 고비를 넘는 거 아닙니까? 대동맥이었습니까? 1mm만 가면 사망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제가 옆에서 봤어요. 하늘이 지킨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했을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원이어서 명부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압수수색해야 된다는데 그건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고 근데 우리가 다 정보를 들었거든요. 거기 있다고. 그래서 해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 사람은 탈당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통화 내역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사는 가다가 멈췄어요. 그런데 아산 배방읍 부동산 뒤를 꼭 해보고자 꼭 해보십시오. 합니다. 네. 같이 해야지. 저희도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시간이 54분인데 네. 괜찮으세요? 55분에 가셔야 된다고. 네. 다음에 그럼 여쭤볼까요? 뭐 여쭤보시지? 뭐요? 지도부도 하셨잖아요. 네. 최고위원도 하셨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사람하고만 악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상대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장동욱 대표 즉시 추진하라 회동을 이렇게 지금 오자마자 지시를 내렸어요. 네. 그럼 이제 장동혁 대표만 만나겠습니까? 정청래 대표 같이 만나지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악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인정하지 않고 국힘당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의견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어떻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정청래 대표가 유연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이 상황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따라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청래 위원장이던 시절에 법사위 위원 장동혁, 법사위 간사 장동혁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그 상황이 끊을 때 끊어내고 또 얘기할 때 얘기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야 관계에 임하는 태도는 어떤 전략적인 거다 이렇게 좀 볼까요? 뭐 전략적이고 전술적이죠. 그렇군요. 예. 단호하면서도 이 정청래 대표의 장점. 그렇게 국민의힘을 치고 내치는데 국민의힘은 또 정청래 위원장에게 찾아와요. 그럼 또 거기서 그러고 또 이야기할 거 하고 그래서 일하고 나갈 건 또 나가고 그러는데요.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내란을 하고 내란 동조까지 하고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윤어게인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힘을 얻는 걸 보면 참 대한민국 국민의힘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고 그쪽에서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뵀을 때는 윤석열 CCTV 얘기 그리고 특검법 바꾼 얘기 또 특별사법재판소까지 좀 이렇게 좀 선물을 많이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